안녕하세요. 양봉투자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선정 기준 세 번째 편입니다. 지난 영상이죠. PBR에 이어서 오늘 역시 저평가 종목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기업가치 평가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RO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OE는 Return on Equity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자기자본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자기자본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벌여들였는지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ROE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영업활동 또는 사업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래는 ROE 계산법입니다. 당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100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자본이 1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5억인 이 해당 기업의 ROE는 얼마일까요? 상기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해당 기업의 ROE는 15%가 나옵니다. 즉, 자기자본 이익률 15%죠. 주주의 가치가 한 해에 15% 증가했다라고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OE로 종목 선정 기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중금리 비교를 했었을 때 만약 ROE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기업이다 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은행 예적금보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자체만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ROE가 무조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될까요? 먼저 ROE가 높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높은 ROE가 꾸준히 잘 유지되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ROE가 15% 이상인 기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래 예시입니다. 참고하시면 본 기업의 해당 기업의 ROE는 상당히 높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18년도부터 무려 3년 이상 ROE가 15였고요. 올해 시장의 컨센서스 역시 27.72를 예상합니다. 해당 기업은 많은 분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투자 유망한 성장 기업으로 가치를 받고 있는 MC넥스입니다. 16년도에 최저점이 8,133원이죠. 그런데 현재 주가는 5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점은 66,500원입니다. 무려 저점 대비해서 대략 8배 정도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에 대한 ROE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ROE가 주가 역시 지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로 종목 선정 기준할 때 주의할 점, ROE의 한계입니다. 먼저 부채 레버리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ROE가 부채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채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 더 많은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보다 ROE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기업의 부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OE의 한계죠. 단순히 ROE의 수치만 보고 해당 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ROE와 ROA, 총자산 순이익률을 함께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ROA는 기업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하여 수익률을 계산한 지표입니다. 네, 아래 보시면 A기업과 B기업이 있고요. A기업의 자기 자본은 100억, B기업 역시 100억입니다. 하지만 부채는 A가 60억, B가 20억, 각기 다르고요. 순이익은 A기업이 10억, B기업이 9억입니다. 먼저 ROE 계산을 해보자고 하면 A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100억 그리고 100을 적용했었을 때 10%, B기업의 같은 경우는 9%가 나옵니다. 그러면 ROA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ROA는 총자산이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수 자기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의 대출, 부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A기업의 총자산이익률 ROA는 6.25%가 됩니다. 그러면 B기업 같은 경우에는 7.5%죠. 그래서 단순히 ROE만 보았을 때는 A기업의 ROE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A기업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ROA까지 고려하셨을 때는 어떤 기업이 보다 더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고 평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드리자고 하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 얼마나 수익이 나오느냐라는 ROE 그리고 ROA의 갭이 상호 간에 크면 클수록 부채가 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 부채라고 하면 타인의 자본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ROA가 낮으면 회사에 투자된 총 자산 대비 순이익이 적거나 또는 외부 자본을 많이 빌려서 투자한 기업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봉투자 팁입니다. ROE 역시 산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종업계 대비 높은 ROE 기업이 투자에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가 시중 금리보다 낮다면 투자 리스크 크죠. 그래서 투자할 가치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ROE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영업 활동 또는 사업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ROE가 꾸준히 유지되는 기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5% 이상인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 투자가 고려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입니다. 비정상적으로 ROE가 높은 경우 부채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 순이익을 발생, 높은 ROE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재무 건전성, 또 부채 비율 확인 필요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E와 ROA가 함께 고려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ROE와 ROA의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해당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비율의 부채와 자기 자본은 레버리지 효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작정으로 부채나 기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ROE가 높다 또는 ROE가 낮다 라기보다 적당한 비율의 또 자기 자본의 레버리지 효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ROE가 지속적으로 15% 이상인 기업은 관심 종목으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ROE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감이나 매번 응원 주시는 모든 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봉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